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캄보디아 시우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자가격리도 이제 이틀이면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저희 시운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임신했어요. 어제 이제 집사람이 임신 테스트 해서 테스트 결과 나온 걸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이렇게 많은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서 밤에 잠을 좀 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다 그러면은 고마워요, 수고했어요라고 이제 포옹 진하게 한번 해주고 고맙다고 뽀뽀 한번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라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한국에 다시 이제 와야 급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다시 오기는 했는데, 또 집사람 혼자서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저희 아들 시우 육아까지 또 병행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임신 초기에는 또 조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36이라는 나이에 또 둘째를 가졌으니 참 심경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왕 한국에 온 거 일은 마무리하고 가야 되니 일단 3개월이란 시간 동안은 이제 회사에 최선을 다해줘야죠. 최선을 다해주고 3개월이 끝나고 캄보디아로 귀국하면은 또 집에 또 가서 또 집의 일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기상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은 이제 제가 또 집사람한테 조금 더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그 표현이 전달되진 않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 한편으로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3개월 뒤에 간다라고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작년처럼 또 못 갈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게 겨울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확산은 안 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또 재유행이 와가지고 또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또 입국 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규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아니기를 바라야겠죠.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다시 캄보디아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해야겠지요.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제가 받은 급여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많이 보고 싶어요. 저희 아들도 많이 보고 싶고 저희 집사람 신훈이도 많이 보고 싶고, 근데 제일 많이 보고 싶은 거는 아들도 아니고 집사람 신훈이 제일 보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와이프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식이야 어차피 크면은 저처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딸이 태어난다 그러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제 옆에 남아 있을 사람은 와이프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 와이프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만 안 아프면 돼요. 건강하게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아, 우리 사랑하는 시우 엄마, 신훈이 많이 그립지만, 그래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화이팅해서 열심히 회사에 일해주고, 다시 캄보디아로 귀국을 한 다음에 자가격리를 또 2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2주 끝난 다음에 저희 가족 곁으로 저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가격리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두 번째거든요. 그리고 다시 캄보디아 돌아가면 세 번째잖아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잘 가는 것 같고요. 처음 자가격리 할 때는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안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로 회사 일하고 유튜브도 한 번씩 하고, 심심하면은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하고, 시간은 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틀 뒤에 자가격리가 끝나면은 회사로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이틀 뒤에 이제 쉬는 거 없이 이제 바로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격리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7시에 퇴실을 해요. 퇴실을 해서 수서역으로 가거든요. 수서역으로 가서, 근데 갈 때도 이게 제가 뭐 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정해주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인이 태우러 온다든지 가족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방역 택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수서역까지 가는 걸로 이제 제가 그 설문지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럼 수서역에서 서울역 가서 KTX를 타고, 저희 회사 본사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경주역으로 KTX를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신경주역에 내리면 저희 회사 차장이 저를 픽업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회사에 저희 차장을 만나서 저는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요. 부산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한 다음에 다시 경주 본사로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자가격리 끝나자마자 바로 처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일정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바빠요. 매일매일 업체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이외에 별도로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또 추진할 계획이라서, 그것도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도 해야 되고, 3개월 만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처리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는 회사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인데 관리부 소속이라 보시면 돼요. 관리부 소속이라서 제 직함은 이제 본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밑에 뭐 차장이나 뭐 과장 대리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걔네들한테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캄보디아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무 지시를 내려주고 필요한 파일 같은 거 있으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은 조금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캄보디아 가서 제가 만약에 계속 여기 회사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편해지니까, 그 전에 이제 조금 처리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3개월 만에 이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는 마무리를 짓고 가야 나머지 한 30% 정도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3개월 뒤에 가야 돼요. 왜냐면은
자가격리 하는 기간이 2주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들이 8월 11일 날 첫 돌이에요. 그래서 출생할 때, 태어날 때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첫 돌은 아버지로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조건 저는 돌아갑니다. 3개월 뒤에. 뭐, 회사가 사정이 뭐 급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3개월 동안 최대한 해주고, 저는 갑니다. 일단 제 가족이 우선시라서 가족이 행복해야 제가 회사에서도 뭐 더 신경을 쓰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편하지 않으면은 밖에 일도 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3개월 뒤에 무조건 갑니다. 뭐 사장님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신다 그러면은 뭐 섭섭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첫 번째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행복을 저는 되게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3개월 뒤에는 가야 돼요. 아, 너무 좋은데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요. 1년이란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집사람이 이제 첫째 아기를 임신했을 때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요. 저희 집이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라서 아프면은 집 앞에 병원에 있지만은 병원에는 응급실이 없잖아요. 캄보디아는 시골에는. 네,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한국처럼 모든 게 갖춰진 시스템이 없으니까 임산부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겠죠. 일단은 음식들도 뭘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가서 사주면 되는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처남이나 아니면 장모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은 빨리 먹고 싶을 때 못 사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놓고 난 뒤에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갔을 때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은 괜찮다고 했는데 많이 외로웠다고. 당연히 외롭겠죠. 혼자 애기 낳았으니까. 그리고 혼자 임신 기간에 혼자 지냈으니까. 그 말 듣는데 되게 미안해요. 하여튼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미안함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게 제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란 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걸 다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저라고 뭐 여기서 혼자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지. 뭘 먹어도 가족들이랑 먹어야 맛있지. 혼자 먹으면 진수성찬도 맛없습니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독자 분들이 84명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이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84명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구독자 수가 작은 건지 많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시작했는지 2달 만에 뭐 1000명이 넘어가지고 수익 창출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이걸 길게 보고 하는 거라서 1년, 2년 정도를 보고 제가 시작한 거라 가지고 구독자 수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급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올릴 때 예쁘게 포장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컨텐츠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돼버리면은 뭐 구독자 수가 많이 늘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채널에 이득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해가지고 내 영상을 최대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진 않아요. 보시면은 제가 영상 편집도 잘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영상을 찍기는 엄청 많이 찍는데 그냥 시간 때문에 편집을 하는 거지 지루하실까봐 뭐 제가 뭐 없는 말을 덧대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예쁘게 포장해서 편집해서 뭐 보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 모습에 좋아서 구독을 해주셔야 뭐 장기적으로 제 채널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뭐 없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서 컨텐츠를 만들면은 언젠가는 떠나가실 거잖아요. 재미없으면은. 저는 그렇게 채널 운영하고 싶진 않아서 최대한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 없이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유튜브 하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이 아시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굳이 뭐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걸 뭐 해결하기보다는 이게 거리상은 멀다 보니 이걸 인터넷에 알아봐도 허위 정보가 많고 이런 게 좀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보시면 알지만 저는 100% 그냥 제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알아가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부분도 있겠죠. 있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먼저 해봐야 되니까 그 융통성 있게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으로 좀 많이 습득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말하는 게 100%의 정답은 아닙니다. 조금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했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러면은 그분이 궁금증들을 이제 제가 조금 100%는 해소해 줄 수는 없는데 조금은 해소해 줄 수 있으니까 저의 자신으로도 조금 뿌듯하죠. 네, 근데 이게 좀 구독자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댓글도 안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이 이제 제 거 구독해가지고 진짜 이상하다고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그러니까 영상에 나오는 게 신기하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비중을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 보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도 다 지금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고 때로는 뭐 안 좋은 소리 하시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노력을 해도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거짓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재밌으니까 솔직히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재미없으면은 못 하잖아요.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결론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번 빠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나가실까?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게 있어서 나가시는 건가? 그냥,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라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제가 이렇게 컨텐츠가 한정적이니까 지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컨텐츠 쪽으로도 한번은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이제 생각은 많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생각을 했다가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이제 실천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 한국에서 찍을 만한 컨텐츠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일하는 모습을 찍어드리면은 좋겠는데 제가 생산직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한 곳에서 많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산직이면은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40살의 생산직이라는 시우 아빠의 일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되겠는데 저는 또 그게 아니니까요. 그 차를 타고 거의 이동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회의나 뭐 미팅을 하는 시간은 뭐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내외.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차를 타고 2-3시간씩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찍어드리기에도 맨날 운전하는 모습만 찍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컨텐츠를 찍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자가격리 끝나서 회사 복귀하는 거는 찍겠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컨텐츠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유튜브를 아예 안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찍긴 하겠죠.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1일 1영상을 올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은 많은데 매일 똑같은 영상을 올리기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뭐 다른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올리고 하는데 이게 사람 일이란 게 매일매일 다른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비슷한 일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거지 완전 다른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건 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말투가 이상하다, 뭐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처럼 말을 잘 안 한다,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군대를 서울에서 보냈어요. 군복무를 서울에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병사 출신이에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병사로 이제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는 거의 한 80%가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전부 다 엘리트예요. 공부를 잘해요. 엄청 많이 욕을 먹었죠. 사투리를 쓴다고.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슬리퍼로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요. 사투리 쓴다고. 그래서 저는 단어는 표준어로 쓰되 억양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억양은 사투리로 쓰되 단어는 무조건 표준어로 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섞여버린 거죠. 이렇게 사투리랑 표준어랑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 말투로 변해버린 거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왜 단어는 표준어 쓰는데 억양은 사투리 쓰냐고, 이상하다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남이 보면은 아는데 근데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리고 이 제 하는 목소리나 뭐 이렇게 단어나 이런 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조금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오네요. 진짜로 이거 큰일이네. 뭐 이렇게 영상을 제가 올리면은 시간이 30분이나 넘는 시간을 또 제가 혼자 떠들게 되거든요. 그냥 내용도 없어, 주제도 없어, 그냥 혼자 주저주저 떠드는 건데,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뭐 조회수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뭐 찍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 문제는 또 어떻게 올릴까요, 이거를. 이게 또 고민입니다, 진짜. 아무튼 고민이 많은 하루네요. 이틀 뒤면은 회사에 복귀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유튜브는 그냥 일단 영상을 많이 찍어서 그냥 제가 보고 재밌는 것만 골라서 올려야겠어요. 찍기는 매일 찍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찍는 게 아니에요. 찍기는 매일 찍는데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제가 재미없고 뭐 좀 고생한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저는 참 재밌는데 구독자분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세요. 제가 좀 이상한 건가? 아무튼 끝까지 영상 봐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우 아빠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3개월 불이 아무 일 없이 잘 흘러가서 무사히 저는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원은 지금 단 하나, 무사히 별탈 없이 집에만 돌아가자. 지금까지 시우 아빠였습니다. 좀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쉬세요.